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금융당국이 검토해온 전세 대출 규제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충격과 실수요자 부담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세 대출 보증 축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확대 등 추가 규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 지원을 대환 대출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넓힐 전망입니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공사비 부담 증가,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4.3, 비수도권은 66.2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금 제도의 개편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금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좀 매수를 고민하던 투자자, 매수자들은 매수를 좀 멈추고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이제 6월이 계절의 여왕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맑게 길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을 보면요. 이 규제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집을 이제 매수하시려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세라는 이런 갭 투자죠. 이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일련의 정책들이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지금 레버리지를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즉,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전세라는 제도, 이 전세라는 제도는 사금융이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거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 그다음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이제 주거 사다리가 그동안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지금 전세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또 전세 가격은 급등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제 변하면서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전세 시장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주거 사다리가 점점 붕괴가 되고 있다. 즉,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점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시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과 답변 자세하게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는 단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간을 바라보면서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장 내 집 마련에 영향을 끼치는 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그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게 주중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이번 주는 세미나를 또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세금적이라던가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또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7월 달, 8월 달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또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에 맞게 어떻게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여유 자금이 작아서 네. 재개발에 소액으로 묻어놓을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여러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광진구 쪽이에요. 네. 자양동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렵고 네. 작년에 방송에서 대표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신 능동도 네. 작년에는 투자 금액이 1억 5천 정도면 가능했는데 최근에 가보니 물건이 거의 없고요. 네. 본 물건이 매매가 3억 8천이고 네. 전세가 1억 2천 들어가 있는 원룸이 있는데 아, 네. 투자 금액은 한 3억 6천 정도예요. 네.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작년에 그 시청하셨을 때 상담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2억이 넘게 지금 투자 금액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능동 능동까지 서울 어린이대공원이죠. 예. 네네. 어린이대공원 쪽에 지금 능동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아까 지금 원룸을 보고 계신다고요? 네. 예, 여기 지금 물건이 거의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요 대공원 주변이요. 대공원 네. 주변이 한 1억 5천 전후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올해 초에 광진구청에서 여기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능동 이제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택 소유자들이 있죠. 예, 소유자들한테 주민 의견 조사가 나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개발을 원하는지. 예, 그러면서 여기 그 대공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작년에 이런 거죠. 작년에는 내가 1억 5천 정도 주면은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투자 금액이 아까 매매가 얼마라고요? 매매가가요? 예. 매매가가 여보세요? 예. 예, 지금은 투자 금액이 4억 지금 8천. 4억 8천이요. 예, 예. 그냥 전세는요. 전세가 1억 2천. 예,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3억 6천 투자네요. 그러니까 2억이 지금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2억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매수하는 게 맞는지 그죠? 조금 부담이 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 가격을 아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작년에 방송 보고 알아보다가 예. 제가 좀 일이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여기 좀 주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는 데가 여기 지금 대공원 주변이에요. 그죠? 예. 네, 여기 능동 같은 경우에는 245의 7번지예요. 예? 능동 245의 7번. 아, 예, 예. 자, 여기 지금 대공원 주변 같은 경우도 평지에다가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대공원 조망이 바로 나오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네.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 주변 일대가 좀 틀려진 게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주변 일대가 좀 틀려진 게 여기에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뭐 선정된 지역이 2군데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마초등학교 주변, 예, 용마초등학교 주변 지역들도 제가 올 초만 해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지역이거든요. 아, 예. 예, 여기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어요.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아차산역 주변으로 보면 여기 또 이제 도심공원주택복합사업, 그 다음에 구이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신속통합계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자, 예. 여기를 보면 요렇게 지금 군자역에서 아차산역 사이, 그러니까 천호대로변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지역이 1년 만에 지금 지정이 됐거나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서 요 지역들이요, 요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1억대면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자, 지금 투자 금액이 대부분이 4, 5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공원 주변만 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능동 쪽만 오른 게 아니라 중곡동도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예. 자,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우리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선점을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본격적으로 뭐 구역 지정이라던가 아니면 동의서를 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용마초등학교 주변 지역은요,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 투자만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여기가요, 최근에 연번이 부여가 됐어요. 즉, 연번이 뭐냐면 동의서를 진구를 한, 이제 연번이, 그러니까 이 재개발 넘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넘버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이제 진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거의 한 달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 거의 한 2억 5천씩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발이 언제 되고 안 되고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가 전혀 안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시점에 가장 높냐면 아무 얘기 없다가 최초로 얘기 나왔을 때가 가장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을 때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건너편에 용마초 주변 지역들도 이제는 투자 금액이 다 3억 후반대예요. 이쪽도.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능동이라는 지역은 대공원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대공원 바로 앞이고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자, 17만 평이라는 공원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단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차례차례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여기서 가장 대장주는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능동이에요. 그죠? 네, 네. 여기가 입지는 가장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네. 우리가 한남 뉴타운에서 어디가 가장 대장주냐면 용산민족공원 바로 붙어 있는 한남 5구역이 가장 대장주예요. 예. 자, 그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도 어디가 가장 대장주냐면 서울숲과 인접해 있는 성수 1구역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여기가 하나 둘씩 앞으로는 이제 뭐 짧은 기간에는 아니겠죠.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서 가장 대장주는 여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예. 다른 지역들도 다 투자 금액이 다 4억대가 넘어가요. 지금은. 네, 예.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 대비 보면은 여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입지는 가장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투자 금액이 과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요 지역은 거의 물건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예, 없어요. 예, 물건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죠. 많은 분들이 나는 개발이 빠른 거를 원해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자, 그럼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한남 뉴타운을 볼게요. 자, 한남 뉴타운은 지금 한남 3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거의 다 철거 끝났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근데 가장 대장주는 어디냐면 용산민족공원 붙어 있는 여기 한남 5구역이 가장 대장주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에 비해서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느린 사업지입니다. 가장 느린 사업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한남 3구역이 가장 빠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남 3구역에 과거에 투자했던 분들은 사실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후회할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예. 여기 한남 3구역에 투자하셨던 분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회를 하시냐면 과거에 한남 뉴타운에 투자했을 때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한남 3구역 팔아서 한남 5구역 넘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한남 5구역이 속도는 느려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왜? 여기가 대장주니까.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어찌됐든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지금 뭐 구리, 군자, 중곡 요 일대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요즘 예. 서울 도심에서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이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뭐 중곡동도 있고 구이동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대장주는 어디입니까? 여기 대공원이잖아요. 그죠? 예, 능동. 예, 대공원 주변이 가장 대장주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이 3억 8천 정도라도 뭐 한 3억 6천 정도라도 다른 지역들도 다 그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그 물건을 지금 매수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아, 예. 예,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왜 지금도 늦지 않은 투자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나중에 더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빠르게 실행 계획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저기 석관동 두산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저기 30대 부부인데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온 지가 4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조금 대출 받아서 사라고 했는데, 네. 아, 대출 이런 게 좀 싫어서 그냥 아. 전세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12월이 만기인데, 요거 이제 매수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금 그 청약 같은 것도 넣어보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파트를 계속 시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제가 그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뭐 재개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네. 빌라에 살면서 재개발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나은지 좀 방향성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석관동 두산 아파트에 4년째 그러니까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니까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거주하면서 좀 신축 아파트를 기대해 보는 게 맞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볼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주변에 뭐 전세라든가 뭐 매매가라든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뭐 매입하기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또 전세도 사실은 특히나 하급지 같은 경우가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근처에 보시면 지금 아까 지금 두산 아파트 거주한다고 하셨죠? 예.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두산 아파트가 지금 석계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월계 한진 하나그랑빌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이제 장인우타운이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여기 뭐 한진 하나그랑빌, 뭐 두산 아파트 거의 전세 물건 없습니다. 아, 예, 전세 예. 물건 없고요. 매매가도 많이 뛰었죠.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가 그래도 한 3, 4억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예. 네, 그 정도.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새롭게 매수하기도 상당히 좀 겁난, 매수하기도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거고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자, 지금 뭐 결혼하신 지 별로 안 되신 거죠? 4년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매수가 가능하시면요. 네. 예, 여기 두산 아파트나 뭐 한진 하나그랑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네네. 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가능하시면. 아. 예, 가격은 좀 더 오를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급지들이 일제히 전월세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예, 어떤 거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아시죠?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려면, 네. 아파트 살려면은 전세 끼고 못 사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네네.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시작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15일 이후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내 집을 팔려면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주인도 내 집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살고 있는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또 그분들은 또 그러면 또 다른 전월세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예.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되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요. 아. 공급을 줄어들고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임대가 또 그럼 이제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러면 또 매매가도 또 그럼 이제 전세에도 또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겠죠. 예, 예.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매 네, 네. 조금 무리해서 매매로 갈아탈까? 아니면은 내가 좀 투자 가치가 더 좋다 그러면 빌라라도 매입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럼 매매 수요가 그럼 이제 매매 수요로 이제 갈아타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리가 끊겨야 돼요. 지금 뭐냐?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게 늘어나고, 그죠? 네.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매매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자,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되더라도 어찌 됐던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양도소득세를 좀 더 무겁게 물리겠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실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돼요. 그럼 전월세가 더 줄어들겠죠? 예, 예. 예, 그럼 똑같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한 패턴이죠. 그죠? 예, 예. 무한 루프잖아요. 계속 또 네. 이 지금 흐름이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네.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자극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거주 의무가 더 강화되잖아요. 예. 예, 그럼 안 오르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셔도요, 올라요. 오릅니다. 오르니까 매수가 가능하시면 매수를 하시고요. 그런데 네. 단,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네. 투자 가치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더 좋다 그러면 나는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요. 빌라 네. 매입하셔야죠. 아, 어디에다가?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인근에 지금 우리 두산 아파트 지금 계시잖아요. 네. 자, 지금은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해봤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건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재개발 네. 재건축 내가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로 받고요. 네. 예, 그다음에 남는 거는 일반 분양하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때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면 조합원들은 훨씬 더 이익이죠. 아,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는 남는 물량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가를 높게 올리게 되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예, 그 네.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앞에 여기 장이동이에요. 여기 네.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요. 장이 4구역이었고요. 예. 여기 23년도에 여기 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입니다. 네. 국민평형 기준은 9억 초반이에요. 아, 부엌 초반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미분양 났었거든요. 예. 예, 지금 시세 17억이에요. 네. 와. 자, 그런데 옆에 장이 네. 4구역 옆에 이번에 이제 일반 분양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이 19역이에요. 네. 여기 장이 19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사랑제일교회 아시죠? 네. 예, 그것 네, 때문에 들어봤어요. 네. 여기가 사업이 상당히 많이 길어진 지역입니다. 네. 그 문제만 없었으면 장이 4구역보다 더 빨리 일반 분양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죠. 예. 근데 여기 이번에 지금 일반 분양 들어오거든요. 일반 분양 네.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 네. 여기 일반 분양가가 32평 기준 거의 17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자, 만약에 요 네. 조합원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더 일찍 분양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 네. 그 당시에 9억에도 미분양이 났는데 그거보다 더 싼 가격에 미분양이 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좀 전화위복이 된 거죠. 지금은 17억의 분양가를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네. 우리가 지금 3년 만에 분양가가 지금 배가 뛰었어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투자자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자, 예전에 8, 9억에 분양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반 분양가가 17억이라도 웬만하면 다 팔립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지금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조합원들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네.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일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지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일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뒤에서 웃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이쪽에 조합원들이겠죠. 자, 그럼 조합원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네네. 서울 도심에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신축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일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지금 늘어나는 구조지만 내가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뒤에서 지금 웃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예, 예.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요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하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과연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거기도 오를 것 예, 같아요. 지금은 점점 양극화가 됐잖아요. 네. 점점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급지가 높을수록 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하다가 우리가 좀 대출도 안 나오죠. 예, 그다음에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죠.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우리 베이비 부모들과는 다르게 지금 급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가. 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빌라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빌라 투자는 개발이 될 만한 지금보다 입지가 더 좋은 상급지 같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까 제가 전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거기 광진구 같은데 예, 네. 광진구 같은 데가 작년에는 1, 2억 투자하면 됐어요. 예. 예, 근데 광진구가 지금 여기보다 급지는 훨씬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좋죠. 네. 한강물 벨트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빌라로 실거주 앤드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상급지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지를 처음부터 좋은 곳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되지만 자,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요. 여유 자금이 지금 연령대가 높으신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네. 예, 돈은 좀 더 적게 투자하는 대신에 시간이라는 자산을 투자하시면 시세 차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빌라 투자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찬성 의견 드렸지만 만약에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실른다면 두 번째 생각하셨던 방향 앞으로 재개발이 될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3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벌써 이 세제 개편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게 될지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요. 지금 이제 부동산 세금과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좀 정책이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5선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한강변 벨트라고 하죠. 예, 한강변 벨트 쪽에서 한강변 벨트에 있는 부동산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장 선거에 좀 승패를 좀 갈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강변 벨트 쪽은 압도적으로 좀 우세를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재건축이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제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남 3구 단독만 21만 표 차입니다. 예, 21만 표 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표심이 이런 지금 표심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또 반영이 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결과로도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되는 이제 세계의 개편은요. 이제 장특공제죠. 예, 장특공제. 예,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공정 시작가액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개편도 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7월 달에요. 예, 7월 달에 2027년도 예, 항상 매해 이제 그해 7월 달에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표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신속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은 더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달라진 게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재개발은 여러분들 그 재건축에 비해서 좀 틀립니다.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서 약간 불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보면 이 공공기여를 조금씩 축소를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즉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시장으로 또 면임이 되면서 지금 재개발 공공기여 축소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또 완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이제 확보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동탄이라던가 기흥, 동탄 이런 지역이 지금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전 닉스 현상 예, 때문에 뭐 이런 경기 남부권 벨트도 지금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일 가능성이 또 새로운 또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묶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의 수도권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 속도를 늘리려면 그러니까 공급 속도를 늘리려면 어떻게 보면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있죠? 예, 신축 소형 6억 이하가 원래는 27년 12월 말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려면 이런 그 세제 혜택이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특공은요, 어떻게 될까? 예, 장특공 지금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 40%, 예, 10년 보유하면 40%, 또 10년 거주하면 40%, 그래서 합쳐서 최대 80%를 주는 거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개표 논의 방향은 지금 비거주한 분들의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공제를 지금 축소 아니면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율을 좀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은 1년에 4%인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6%, 2%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럼 이제 거주 요건을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주 쪽으로 더 많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30%, 몇 년? 15년. 예, 그러니까 이게 2%를 줄게 되면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재초안. 예, 재초안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최대 50%면 예, 지금 뭐 강남 상구나 한강변 벨트는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이 민심이 표에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재초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재초안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초과이익 환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부담금 기준을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 예, 났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강남이나 한강변 벨트 재건축에서는 뭐 재건축 단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완화가 없다 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죠. 예,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한 차례 완화는 됐어요. 완화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규제 지역은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동탄이라던가 구리, 남양주 쪽으로 해서 지금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탄 같은 지역들은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3, 4억씩 오른 단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탄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구리, 남양주, 기흥 이런 지역들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6월 달 내로 이번 달 내로 새롭게 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벌써 이제 가격 상승률만으로는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 요건은 벌써 충족이 됐습니다. 예, 충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성, 동탄,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 이런 지역들이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일반 분양가. 뭐 동작에서 이번에 거의 뭐 평당 1억 선에 분양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동작구가 이번에 거의 분양가가 거의 국민평균 기준 거의 30억이었습니다. 29억 8,500이면 거의 뭐 30억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흑석 11구역,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청약에 들어간 지역이 흑석 11구역이거든요. 여기가 3.3 제곱미터당 8,5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분상제가 적용이 된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7,8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인데 이게 좀 한강변 벨트 쪽으로 확대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상제가 없는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8,500. 예, 그 다음에 아크로드 서초 같은 경우는 평당 7,800. 예, 그래서 지금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8,000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한강변 벨트 쪽으로는 좀 확대가 될 여지가 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상제가 확대가 되게 되면 해당 구역 내 일반 분양가가 이제 일반 분양가가 영향을 받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부담이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악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아파트 있죠. 예, B아파트가 지금 신축 소형 6억 이하, 예, 기한은 27년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에 B아파트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공급도 안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7년 12월 만료돼 있는 요 기한이 예, B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아파트를 보면요. 지금 24년, 25년 B아파트 착공이 급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월세 100만 원 넘어가는 빌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B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활성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는 B아파트에, 그러니까 이 신축소형 6억 이하의 신축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연장이 되게 되면 소형 B아파트, 특히 빌라죠. 빌라에 대한 주택수 재연장 시에는 빌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겠죠. 왜? 주택수에는 지금 현재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비사업 대상에 대한 소액 빌라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또 수요가 유입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정비 사업 투자자가 봐야 할 것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지금 오선이 확정이 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특히 비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장특공이라던가 보유세 조만간에 나오겠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소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같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욱더 활성화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효과들이 앞으로 이제 눈에 많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은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지정은 될 거다. 그래서 대상지는 뭐 동탄이라던가 남양주 구리 쪽.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최근에 보면 신축소형 6억 이하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신축소형 6억 이하를 찾으시는데 이게 원래는 27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장이 되게 되면 재개발 투자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B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도 또 빌라에 대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앞으로 지금 서울시 주도의 정비사업, 신속이라던가 모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거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고 이런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망원동 쪽에 빌라를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네. 거기를 해도 괜찮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보신 빌라 다세대 주택이 있을까요?
네네.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망원동 473-30인가? 거기 이제 방 2개짜리고요. 873- 네. 473-32. 32번지. 여기에 이제 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 이제 이거를 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망원 이동 쪽이네요. 네네네. 지은 지 10년 됐고요. 예. 예, 투자 네.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 금액이 제가 1억 5천. 네? 1억 5천이요. 1억 5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금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그죠? 네네. 1억 예, 한강변 라인이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네. 여기서 계속 지금 뭐 동네에서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옆에 이제 이쪽 지금 망원시장 쪽, 요즘에 이제 네. 망리단길하고 뜨는 데가 이쪽이고요. 여기는 지금 망원 1동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망원 1동인데 망원 1동만 하더라도 요 아래 지역에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합정동도 한강변 라인으로 마찬가지고요. 그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합정역 이쪽으로도 모아타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건너편에 보면 여기 마포구청역 주변도 지금 역세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지금 망원 이동은 하고 있는 지역이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얘기는 계속 나와요. 예전에 모아타운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민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근데 네. 제가 자, 이런 거죠.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나 둘씩 다 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망원 이동이 안 되는지. 예, 그거를 네.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자, 거기 시청자님, 자, 우리가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사업이에요. 네. 자, 네.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비슷하면 빨리 가겠죠. 맞아요. 예, 주민들이 서로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던가 상가가 많은데 피하라는 게 뭐예요? 상가 조합원들이 많으면 이해관계가 틀려요. 상가 조합원들이 안 사실은 되니까. 개발에 반대합니다. 그죠? 네. 장사 잘 되고 월세 잘 받고 또 상권 좋으니까 땅가격도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한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예.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기에 네. 자, 지도를 한번 키워서 여기 자, 지금 우리 망원동은 여기 옆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네요. 나홀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나홀로 아파트 촌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 자, 제가 왜 지금 나홀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네.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요. 재개발을 네.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해관계가 비슷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조합원들하고 아파트 소유자들하고 지금 우리 시청자처럼 빌라 소유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틀려요. 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를 웬만하면은 빼버리고 가거든요. 빼버리고 네네.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를 그러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가 금액이 많이 나와요. 왜? 네. 나중에 평가 금액은 토지 활용도를 보고 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네. 아파트는 벌써 지금 높게 지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저층 주거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이 사실은 평가 금액에서는 불리해요. 예, 네. 그런데 여기는 그러네요. 전체가 다 지금 아파트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그죠? 네네. 나홀로 아파트고 그다음에 얘가 나홀로 아파트하고 빌라 소유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틀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서로 간에 이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비슷해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안 돼도 지금 여기는 안 돼도 그냥 빌라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네.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다, 다르다. 예, 그러면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한강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될 만한 지역을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억 5천 갖고 어디 할까?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네. 없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하고 방송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더 자세하게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이 번호 열어둘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